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조언이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을 보는 단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디 가서 놀고 있는데 카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장문의 카톡을 주셨는데 이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32살의 굉장히 젊으신 남자분이신데 회사원을 때려치시고 이제 공부방을 차렸는데 공부방이 거의 이제 대박이 난 거죠. 혼자 공부방을 하시는데 지금 한 5달, 6달 뭐 이렇게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63명, 그러니까 60명이 넘어가는 이제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컨설팅을 어디서 받았는데 지금 가격에서 더 낮춰서 박리담회로 해가지고 학원으로 크게 확장을 시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 하는 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꺼림직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저에게 이제 간략하게 알려주셨는데 각서라고 말하면 이분은 이제 수학 선생님이신데 뭐 고등학교 때는 수학도 1등급을 받으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본인이 자신의 강의력을 평가할 때 별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강의력도 별로고 애들을 잘 가르치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한테 온 중하위권 애들은 자신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본인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본인에게 온 중하위권 아이들은. 그런데 상위권 아이들은 한번 들어왔으면 한 달 안에, 그냥 한 달 후에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에게 온 중하위권 애들이 너무나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 내 실력으로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운빨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입지가 좋아서 그 동네가 약간 신도시 뭐 이런 개념이었고 괜찮은 동네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뭐 입지가 어떻게 얻어 걸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지가 좋은 데로 들어와서 본인이 그렇게 되는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나도 내 학원을 좀 키우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돈을 내리고 학원으로 확장하는 거는 좀 기다려보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돈을 너무 적게 받아가지고 그 동네가 뭐 이렇게 완전히 못 사는 동네거나 이런 동네도 아니고 좋은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좀 싸게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컨설턴트는 거기서 더 싸게 받아서 크게 학원으로 확장을 하면은 너는 떼돈을 번다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해줬는데 이분이 그 부분이 저에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또 이렇게 선생님 의견은 어떠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이제 의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컨설팅을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돈을 2만 원 정도 올려도 상관없다. 돈 2만 원 정도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뭔가를 시작하는데 1년도 안 돼서 뭔가를 옮긴다는 거, 또 옮긴다는 거 이거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올해 12월 달까지는 한번 거기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거기서 계속 좀 해봐라 라고 이제 다시 응답을 해줬고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가장 큰 이유냐면 이 선생님이 숫자적으로는 지금 많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이 들어와서 한 달 후에 나가도 그러니까 재등록을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이 선생님은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하위권 애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그 학생들은 이 선생님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그 특기랄까 매력이랄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애들한테 정말 열심히 해주고 빠지면 보충도 해주고 이 선생님은 월화수목금토일 일을 하고 일요일 오전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 오후가 좀 쉬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는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한 60 몇 명을 뭐 혼자 해도 그게 월화수목금토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줄 만한 그런 명수의 아이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 보니까 뭐 빠지면 보충도 막 해주고 막 특강 같은 것도 해주고 뭐 이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하위권 애들한테 잘해주지,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부모님 관리를 굉장히 잘 하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분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를 꺼려하지 않은, 오히려 약간은 즐겨하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애들 명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많으니까 뭐 잘하는 애들 뭐 들어와서 뭐 재등록 안 하고 계속 그냥 나가도 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분위기이고, 이 선생님이 본인을 지칭했을 때도 나는 별로 강의력은 좀 없는 것 같다. 그냥 애들하고 좀 친밀도, 그 다음에 애들 관리 능력, 어머니들하고 상담 능력,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비슷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공부방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경력 없이 그냥 이런 거 할 때 엄청나게 막 떨리고 막 이러죠. 부들부들 떨고 이제 짠 오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만 계속 들어오는 거야. 중하위권 애들. 그러니까 중하위권 애들을 가르치는 거는 좀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어지면서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 한 명 들어오는 거나 공부 못하는 애 한 명 들어오는 거나 똑같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게다가 또 엄마들도 까탈스럽고 뭐 이럴 확률도 있고 이거저거 뭐 요구사항도 많고 뭐 이런데, 그리고 너무 공부를 잘하다 보면 걔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반을 형성할 애들도 별로 없는데, 적당히 이 선생님이 긴장 안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중하위권 애들만 바글바글 하면 이것도 너무 좋다, 이 상황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가끔가다 좀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면 이건 오히려 가르치기가 싫은, 내가 더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는 오히려 가르치기가 싫은, 뭐 이런 상황 비스름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을 때 하루를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내가 이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루를 생각해 본 결과 저한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사람으로 치면 뼈대에 해당합니다. 뼈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학원의 전체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 10%에서 20% 정도가 들어온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가장 아이디얼한 거. 그러니까 그 공부방 아이들이 60명이다. 그러면 한 6명에서 10명 정도는 정말 얘는 공부 잘하는 애야, 얘는 전교 1등이야, 얘는 정말 잘하는 애야, 이런 식으로 애들이 딱 걔 이름을 들었을 때 알만한 그런 애들이 좀 포진을 해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고 이제 중하위권 애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 중하위권 애들도 자기 자신들 알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는데 다 자기하고 비슷한 애들만 있어. 그럼 오히려 깔본다니까요. 그리고 걔네도 어떤 공부방이나 학원에 들어왔을 때 좀 잘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결국은 자기하고 비슷한 애들만 바글바글 있으니까 좀 긴장도 풀어지고 이러다가 그냥 놀다가 가는 것 같은, 학원 생활은 재미있는데 뭔가 나에게 뭐 발전이 없다, 뭐 이런 것을 뭐 느끼죠. 그리고 공부를 좀 못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특징이 오랫동안 다니는 진득함, 꾸준함, 이런 게 없어요. 걔네는 피어 그룹 해가지고 뭐 자기 또래 애들하고 또 어울리는 그런
그런 맛에 또 다니고 또 공부 이외에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고 뭐 같이 놀고 학원 끝나고 같이 놀고 뭐 이런 또 이런 것을 위해서도 다니고 오래 못 다니고 이러니까 이런 애들만으로 만약에 학원이 구성이 된다면 많이 다녀도 내일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끊을지를 모르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 학원에 10%에서 20% 정도는 잘하는 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뼈대가 튼튼하면 살이 별로 없어도 정말 살 거죽만 있어도 그 사람은 살아요. 아프리카 이런 난민 그런 뭐 그런 가끔가다 그런 사진이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산다고요. 그런데 뼈대가 정말 없고 뼈대가 가시 같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뼈대가 진짜 없고 이런 사람은 살을 덧붙일래야 덧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뼈대가 튼튼하고 이런 사람은 굵고 튼튼하고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위에 살을 붙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뼈대 자체가 앙상하고 너무 힘이 없는 그런 류의 사람은 살을 붙일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살을 붙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상상하기도 괴롭지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뼈대가 얇은데 뼈대가 가시 같은데 그 위에 살을 붙여봤자 얼마나 붙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뼈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뭐 아무튼 그런 곳에서 10%에서 20% 정도의 잘하는 아이들은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한 달 후에 뭐 들어오고 잘하는 애들은 뭐 2달도 안 가고 그냥 한 달 교습하고 그냥 끊는다. 이거를 이 선생님은 교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타파해서 잘하는 애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그 방면에 대해서 모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이 한 12월 달까지 가보시고 그때까지 아이들 숫자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선생님하고 같이 한 학생들이 50% 이상, 최소한 50% 이상이 된다면 그때 학원으로 확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잘하는 애들이 10%에서 20%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생님이 있어. 잘하는 애들만 고집하는 선생님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잘하는 아이들도 다니는 학원이 돼야지, 잘하는 아이들만 다니는 학원은 이거는 공부방에서는 공부방, 과외 선생 이것 이상으로는 어떻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잘하는 애들은 10% 안짝이니까, 정말 잘하는 애들은 10% 5% 안짝이니까 나머지 90%는 그 학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애들도 적고 뭐 이런 세상에서 잘하는 학생만 고집한다 라면 그 선생님은 공부방에서 그냥 공부방만 하셔야죠. 공부방에서 그냥 계속 하셔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잘하는 아이들도 다니는 학원이 돼야지, 잘하는 아이들만 다니는 학원은 중하위권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아이들이 모두 다 차단을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공부방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정말 날고기는 애들만 다녀. 그러면 중하위권 애들이 무서워서 거기를 어디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잘하는 애들이 없이 그냥 중하위권으로만 이루어진, 아무리 애들이 많아도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학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는 거고, 약간 리스크가 큰 거고, 그리고 잘하는 애들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학원이나 공부방도 이거 문제가 있다. 왜냐면 잘하는 애들은 10%밖에 없잖아요. 한 학교에 10%. 전체 학생 수의 10%.
그런 학생들만 잡으려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만 다니는 학원이라면 나머지 학생들은 무서워서 못 다니죠. 그 학원 부담되고 이래서.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그 학원이나 뭐 공부방 아무거나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이 잘하는 아이들은 얼마 정도를 보유해야 안정감이 있는 것일까? 우리 학원에 잘하는 아이들, 딱 이름만 들었을 때, 아, 걔 잘하는 애. 이렇게. 뭐, 영어 무슨, 어디 나가서 뭐 수상하고, 막 학교에서는 당연히 100점 맞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몇 프로 정도 보유해야 학원이 좀 안정감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